안녕하세요. 저는 샬롯 영어 이주연입니다. 저는 강남구에서 태어나서 서초구에서 줄곧 학창 시절을 보내왔는데요. 이제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포중, 세화고 이쪽 아이들의 과외였는데 그때 아이들의 성적이 다들 엄청나게 좋았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데도 그 학부모님들의 문의가 계속 있어가지고 과외를 정말 아이를 낳기까지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과외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 아이들이 커가면서 다시 영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어렸을 때는 너무나도 그런 심한 원서 열풍, 다시 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문법 열풍이 어마어마하게 불더라고요. 저도 파락군에 살기 때문에 유명하다는 학원에 보냈거든요. 근데 학원의 자료를 보니까 정말 딱 중학교 문제를 맞는 그 수준까지만 가르치고 가르치지 않는 거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또다시 하고 조금 더 심한 이 과정을 되게 반복하게 되다 보면은 제가 생각해도 지쳐가는 과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런 강의를 만들어야겠다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거의 1, 2분 컷의 마감이 이어졌고 횟수로는 4년차 들어가는데 지금도 2분 안에는 모두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고 제가 또 시즌별로만 아이들을 봤기 때문에 상시로 들을 수 있는 강좌가 없겠냐 많이들 문의를 주셨는데 세디오와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강의와 차별화되는 점은 일단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용어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준동사에서 세 가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걸 나뉘는데 아이들은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이름만 외워가는 시기거든요. 우리말은 이런 조사, 그 어미 부분이 되게 발달을 해 있으니까 달리다가 달리기 이렇게 품사 전환이 바로바로 되는 언어인데 영어는 동사가 다른 품사로 변환하기 위한 그 장치들이 준동사인데 이 개념을 아는 친구들은 정말 거의 없었어요. 이 개념을 알고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정말 큰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분사구문도 분사구문이 뭐야 그랬을 때 지우고 ing요. 이게 가장 답이 많거든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우고 ing 할 때도 시제가 같으면 ing 이 단서가 붙어줘야 돼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맨날 이것만 하다가 고등학교 가니까 갑자기 시제가 나온다. 이럴 때 아이들은 또 한 번에 멘붕을 맞이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고등 문법 개념까지도 한 번에 모두 학습을 할 수 있게 담아놓은 게 제 강의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문법을 배울 때 도식화가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도치는 5가지 2가지로 나눈다든지 오형식은 5가지로 정리한다든지 저만의 정리법을 써서 아이들이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이제 5개의 파트로 나눠놨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딱 기본 파트들이에요. 품사, 그리고 문장의 성분이나 형식, 그리고 시제까지 이어지는데요. 영어의 품사를 모르고 투부정사를 한다, 준동사 부분을 한다? 일단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품사 부분에서도 강의 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 글씨와 파란 글씨가 있거든요. 그것들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거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 파트는 준동사 파트인데 투부정사, 분사, 그리고 동명사 이 3개를 묶어놓은 파트예요. 대부분 중학교에서는 단순한 보기까지만 하는데 제 강의에는 시제까지 전부 풀어볼 수 있게 소위 말하는 고등 개념까지도 모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파트는 관계사인데요. 관계사에서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푸는 요령을 제시해 줍니다. 내가 관계사에 있는 문장을 봤을 때 도대체 이 문장이 어디가 틀리고 왜 맞는지 토플 만점 받는 친구도 항상 여기서 가장 많이 오류가 나거든요. 근데 제 강의를 들으면 오류가 날 수가 없다는 점. 그 다음 파트가 이제 수동태랑 분사구문이 묶여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수동태를 모르고 분사구문을 했더니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사구문은 수동태 파트랑 같이 붙여놨고 마지막 파트는 가정법, 특수구문, 도치. 중학교 때도 이 부분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 학교들이 그냥 가볍게 하고 지나가는 부분인데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시 되는 파트예요. 이 파트를 공부할 때는 도식화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가정법도 if 가정법이랑 wish, as if를 따로 도식화해서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도치도 주어 동사 도치랑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되는 거 이렇게 2개를 나눠서 자기가 스스로 그려보는 그 도식화 부분 제가 강의에서도 전부 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수업을 듣고 혼자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체 교재를 쓰는 이유는 제가 한 거를 또 한 거를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보통은 교재들이 1, 2, 3 나눠져 있으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한 번에 고등 내용까지 다 담은 그런 자료를 만들었어요. 당연히 이 안에는 세듀 교재들이 주로 위주가 돼 있는데 업버끝 에센셜이라는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 있는 예문들로만 활용을 해도 충분히 실력이 향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다 실어놨고 중등 아이들이 많이 들을 거기 때문에 8학번 기출들 중에서도 아이들의 오답이 가장 많았던 부분 그거를 다 실어놨는데요. 아이들이 가장 못하는 게 문제 연결이 안 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8학번 기출들 중에서도 가장 오답이 많았던 문제들을 모아서 같이 풀어볼 수 있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또 이런 문제들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맞은 문장을 동그라미 하고 스킵을 하는 게 아니라 오답의 문장을 보는 게 중요해요. 이런 챕터에서는 선생님들이 오답 문항을 낼 때 이 부분을 건드리는구나. 어디를 건드리는지 알면 제가 또 다른 문제를 접했을 때 아이들이 훨씬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걸로 학습하시면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재미나게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도 한 번쯤은 투부정사를 들어봤다든지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친구들이라면 듣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정규 수업을 할 때도 고등학교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고등학교 예문도 틈틈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등 친구들도 한번 개념을 잡기도 괜찮은 강의입니다. 인강이라는 게 계획을 세워서 자기 기준에 맞게 기간을 먼저 짠 다음에 강의를 보면 되는데 구성이 개념하고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 개념이 끝나면 반드시 멈춤을 누르고 내가 스스로 문제 푸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문제를 푼 다음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하는 그 부분을 보고 자기가 오답은 반드시 오답 처리를 하고 오답 노트를 내서 내가 틀린 문장을 다시 써보고 한 챕터가 끝나면 다 닫고 백지에다가 이 챕터에서는 어떤 걸 배웠지? 어느 게 중요하지? 제 강의 안은 빨간 글씨, 파란 글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식화를 해놓은 그런 챕터들은 자기도 반드시 도식화를 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문법의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학원들 특강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대부분 문법 특강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만들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그리고 아이들도 직접 저한테 피드백을 준 내용이에요. 2주 완성,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어디선가 또 다른 강의를 찾아서 듣고 결국 반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법은 완강을 하는 게 매우 힘들겠지만 내가 진짜 완강을 했을 때 내 실력은 정말 넘사벽이 될 수 있다는 점 그거를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두 완강 화이팅입니다.